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데이터로 읽는 중국 경제 오랜만에 해보려고 하는데요. 2분기 GDP 발표가 나왔습니다. 7.9%인데 국내 언론에서 헤드라인을 잡기로는 전분기 대비 반토막 났다, 큰일 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큰일 난 걸까요? 18.3에서 네. 7.9로 떨어지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반토막이 일단 수치상으로 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차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작년이 이게 1분기 마이너스 6.8, 근데 2분기 같은 경우는 이게 3.2로 거의 이제 뭐 10% 정도 또 높아져 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금연도는 무조건 떨어지게 이제 돼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이게 지금 8% 성장이 이거 낮은 겁니까? 무지하게 높은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히스토리를 안 보고서 숫자만 보고 얘기하는 오류? 네. 이제 그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궤도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봐도 뭐가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얘기들은 그 중국의 컨센서스가 한 8.5 정도였다. IB들이 예측할 때, 예. 우리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런 거 할 때. 근데 문제는 그게 컨센서스라는 게 그게 들쑥날쑥이잖아요. 그 예측하는 사람 자체가 엉터리로 해버리면.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IB들의 컨센서스가 GDP 맞춘 적이 없어요. 아, 컨센서스 자체가 약간 그래서 엉터리죠 뭐. 아,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나 2020년에는 뭐 네. 진폭이 굉장히 컸고요. 네. 그래서 2021년도 그 영향 때문에 8.5보다 좀 낮은 7.9가 나오니까 이제 GDP 샥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한 어림잡은 수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낮게 나와서 뭐 큰 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네. 컨센서스 이거 믿을 건 못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이제 봐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인데 이게 중국이 지금 뭐 제조업의 비중이 툭 떨어져 가지고 이제 40% 공업 같은 경우는 GDP 전체의 32%밖에 안 돼요. 네. 뭐 세계 공장이라는 게.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거의 60%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비스가 어떻게 되냐가 GDP 전체를 좌지우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 서비스 업종의 성장률이 이게 기대보다도 영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조 평균보다도 한 3% 정도 낮고 GDP 평균보다도 낮아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주도를 해서 이게 성장을 이끌었는데 지금 반대로 이게 서비스가 성장률을 까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코로나 방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서비스라는 게 우리가 소비 활동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는데 중국은 뭐 14억 인구의 발병자 수가, 확진자 수가 50명, 뭐 30명, 20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14억으로 나누면 뭐 이제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러면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발병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폐쇄시켜 버리고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물론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반드시 3주 격리는 뭐 의무고요. 다른 지역도 이제 격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 활동 자체가 안 되는. 지금 한국도 뭐 이게 2인 이제 저녁에 6시 넘으면 그 2인 이상은 안 된다. 네. 그렇게 하니까 지금 뭐 식당들이 다 문 닫는 형태로 가듯이. 네. 그러면 방역은 성공할지 몰라도 이 서비스 산업, 소비 산업은 크게 타격받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 상황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그렇죠. 서비스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상황이 방역이 좀 강화되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네요. 서비스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는 것. 두 번째는 중국이 그 지난 우리 채널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직업 준비율을 전면적으로 0.5% 포인트를 다 내렸어요. 네.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지표가 있는데 중국은 이게 실업자 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2020년 3분기, 4분기, 금년 1분기가 실업자 수가 한 800에서 한 900만 정도, 뭐 900, 1000만 명을 안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1100만 명,
뭐 1,000만 명대를 휙 넘어갔어요. 근데 네. 이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GDP는 중국은 우리가 모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중국 GDP는 고용지표예요. 근데 이게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 이거 이제 GDP 성장률을 더 높여야 되는 이제 그 이유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실업률 중에서 뭔 실업률을 좀 봐야 되냐 그러면 16세부터 24세 실업률, 지금 차트에 빨간 색깔입니다면은 이게 지금 거의 15%, 10%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청소년 실업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졸업하는 사람, 네.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 대학 졸업하는 사람이 16세, 19세, 24세잖아요. 네. 근데 요 사람들의 실업률이 급속도로 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신규 채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신규 채용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굉장히 이제 당혹해하고 있고, 또 문제는 이제 대학 졸업자 수를 보면 이제 순증으로 보면 2020년에 엄청나게 늘었고 2021년에도 거의 한 40만 명 가까이 더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실업자 수는 늘어나고 졸업자 수는 이제 금년도는 더 많이 늘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실업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금리도 내리고 내수부 장책도 이제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전체적인 총량 수치가 아니라 세부 수치로 봤을 때 소비가 약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뭐 작년부터 그 쌍순환, 국내 순환 뭐 얘기를 하는데 그것 핵심은 내수 중심 성장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게 내수가 지금 보면 공업 생산, 투자, 소비 이렇게 보면 지금 차트에 빨간 색깔이 그 소비인데요. 네. 이게 지금 3월 이후로 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방역의 이게 완벽함이 결국은 소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돼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지금 그 공업 생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 생산이 안 되면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된다고 봐서 이제 강제로 가동을 시키는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하반기, 작년 하반기 이후로 아주 기현상이 수출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경기가 이게 뭐 거의 40%씩 막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세계의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이 생산이 상대적으로 좋은 거죠. 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내수 투자하고 소비가 이게 특히 투자 같은 경우가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 중에서도 보면은 SOC 투자가 이게 약해지고 있고 부동산 투자가 지금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제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출이 좋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 속도가 이제 좀 빨라지는데 비해서 SOC 투자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밀었던 거기 때문에 금연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이제 소비가 안 되니까 부동산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투자 쪽에서도 조금 문제가 생겼고요. 민간 소비는 많이 위축된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수출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굉장히 아이러니지만 이 발병은 중국에서 했지만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뭐 이제 이런 식인데, 이게 전 세계가 생산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 중국발 저가 가성비 좋은 수출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수출은 호황입니다. 방역 제품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7.9가 그렇게 낮지 않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그건 이제 절대적인 의미고, 지금 중국의 잠재 성장률을 놓고 보면 대략 한 이제 5.5에서 뭐 한 6 정도, 요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2, 4분기에 7.9를 요거를 2년 평균으로 연평균으로 이제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5.5보다 좀 낮아요. 네. 그래서 중국으로 봐서는 이게 잠재 성장률 밑으로 지금 가 있다. 이제 그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간 건 있지만 이 자기 실력에 비해서 좀 못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GDP 갭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계속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실력보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올리냐 하는 것은 돈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돈을 풀 때 통화량 M2를 풀면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자산 가격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급 준비율을 건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뭐 지준율 왜 전격 있나 했냐를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이거가 지금 중국은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뭐 정상적인 경우라고 그러면 지급 준비율이 한 6% 정도,
그런데 이게 2009년, 10년에 21%까지 한꺼번에 15%를 올려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올렸냐 그러면 지금 차트에 빨간 색깔인데 이게 외환 보유고입니다. 네. 그래서 2008년, 9년 이후에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이게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좋아가지고 외환 보유고가 이제 2014년까지 무지하게 늘어나는 거죠. 가파르게 상승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3조 2천억 달러까지 늘어나는데 이게 1조 5천원에서 거의 배 가까이 늘어버리니까 해외에서 달러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위안화로 바꿔서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민은행이 원래 계산했던 통화량, 이제 민은행에서 프린트해서 찍는 통화량 말고 전혀 생각지 않은 외부 환경에서 이제 우호적인 것 때문에 달러가 많이 들어와서 이게 통화 증발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외환 부분에서의 발생하는 통화량을 줄이려고 지준율을 올려버린 거죠. 외환부가 계속 늘면 통화량이 증가되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흡수하려고. 지준율을 조정을 했다. 그걸 15%나 올린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것을 21%까지 올렸다가 2014년부터 이게 이제 쭉 떨어져서 지금 한 3조 2천억대에서 크게 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준율을 그렇게 과도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네. 중국이 제가 보기엔 참 운 좋은 나라인 것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경기가 나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지 않더라도 지준율 너무 높이 해놨던 것을 이걸 예를 들면 은행에 100억을 예를 들어서 예금이 들어오면 21%, 21억을 떼가지고 이것은 중앙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실제적으로 은행은 79억밖에는 대출을 못해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1% 낮춘다고 하면 1억 원만큼을 더 대출할 수 있는 네. 이제 이 상황이 되는데 중국은 지금 예금이 220조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0.5%만 지준을 낮춰도 1조 1천억 위안, 우리로 치면 한 177조 원 정도의 돈이 시중에 그대로 풀려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전격적으로 한 이유는 이런 배경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 수익률이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올라간다고 뭐 난리를 쳤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죠. 그래서 금리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경기 안 좋다는 얘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도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경기가 썩 좋지 않다 그런 얘기인데 그 이제 근본적인 중국의 내수 문제는 바로 요 화면인데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매일매일 코로나19 확진자 분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 보면 빨갛게 맨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제가 쳐놓은 거 보면 네. 확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2021년 이쪽에 들어오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뭐 하루에 50명, 30명 이 정도밖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동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그 코로나 확진자 숫자인데 이게 14억의 인구 중에서 500명도 안 되는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지금 7월 달까지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엄격하게 이동을 제한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이게 경제 성장에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년도의 그 핵심은 백신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백신을 맞고 얼마만큼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오냐 요건데 중국이 드디어 어제 기준으로 이 1차 접종 100%를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14억 5천만 명 이제 백신을 맞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효율이 있냐 없냐 이건 별개 문제고 지금 일단 중국은 이게 백신 접종을 1차 접종을 100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대적인 감염의 위험성은 뚝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달에서 이제 뭐 그 내외에 2차 접종까지 끝나게 되면 적어도 8월 말까지 가게 되면 이제 거의 집단 방역이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중국 경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나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전반적인 그 대출, 이거 지금 떨어지고 있고 PMI 지수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PMI가 떨어진다는 것은 3개월 뒤에 경기가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3, 4분기의 경기가 이 위보다는 밑으로 간다. 이제 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지금 중국의 고용 문제,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하반기는 저것은 중국이 그 추가적인 지준율이나 이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부양책을 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수가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살아나게 되면 아마 자동차, 가전, 부동산 뭐 이런 쪽에 이제 정부 정책이 소비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뭐 시장은 경기가 뭐 이런 식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러면 주가가 급락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사실은 옆으로 그냥 행보하고 있죠. 네. 있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추가적인 뭐 플랫폼 기업들도 급락이 않고 옆으로 행보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시장은 경제가 정상화되는 것보다도 시장에서 돈을 이거를 유동성을 언제 줄이냐 소위 말하는 테이퍼링을 언제 하냐에 더 많은 공포를 갖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돈을 급삭하게 빼지 않는구나. 네. 그리고 이게 긴축 모드로 뭐 이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네. 이제 그런 안도감이 지금 작용하는 오히려 안 좋은 경제 지표가 아까 말씀하신 부양책을 또 유도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될 수 있고 증시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시각으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주가들이 행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모멘텀은 결국은 이제 두 가지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백신 모멘텀이 있고 네. 그리고 중국이 그 내년 2월에 지금 올림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동경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건데 동경 올림픽이 실패를 하게 되면 중국은 하반기에 엄청난 물량 정책을 쏟아부어서 이 백신의 성공, 코로나 방역의 성공을 이거를 아마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북경 올림픽 그 2008년 이후에 거의 이제 뭐 거의 20몇 년 만에 이제 나타나는 좋은 전 세계 중국을 알리는 기회인데 이거 절대 놓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때 그 5G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뭐 이제 디지털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대략 이제 올림픽 하기 6개월 전, 4개월 전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도 금년 3분기 말 이제 이때까지도 만약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더 밑으로 가는 이런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아마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네. 이런 것을 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중국의 2분기 GDP 발표가 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전분기 대비 뭐 반토막이 났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숫자에 우리가 천착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부에 있는 뭐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업자세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좋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 이 부양책 내수 확대라든지 소비 부양책들을 쓸 수 있는 이런 조건이 하반기에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